한편 한우진은 작은 모텔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병원을 탈출한 지 이틀째였어요. 우진은 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어지럽고 속도 메스꺼웠어요. 하지만 병원으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어머니 고성이가 또 간이식 얘기를 꺼낼 게 뻔했으니까요. 우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했어요.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우진은 자신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 돌아갈 순 없었어요.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은호를 만나야겠어. 쌍둥이 동생 지은호. 우진은 은호를 만난 적이 거의 없었지만 왠지 은호한테 가고 싶었어요. 혈연의 끌림 같은 게 있었습니다. 우진은 옷을 챙겨 입고 모텔을 나왔어요. 우진은 은호네 식당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성이가 말해줬었거든요. 우진은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30분쯤 지나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진은 식당을 바라봤어요. 저기에 내 쌍둥이 동생이 있구나. 우진은 용기를 내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지은호가 손님에게 음식을 서빙하고 있었어요. 우진은 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은호가 우진 테이블로 왔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지은호는 처음에 우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얼굴을 자세히 보자 깜짝 놀랐어요. 우진 씨?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 은호야. 지은호는 당황했습니다. 우진 씨, 여기는 왜 왔어요?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너를 보러 왔어. 지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우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너를 보고 싶었어. 지은호는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건강이 안 좋아 보였어요. 우진 씨, 얼굴이 안 좋은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지은호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뭐 드릴까요? 지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우진이 메뉴판을 봤어요.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우진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지은호가 우진 옆에 앉았습니다. 우진 씨, 진짜 괜찮아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근데 은호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지은호가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해? 지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혈연으로는 오빠지만 사실 잘 모르는 사이잖아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쌍둥이인데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 없지. 지은호도 동의했어요. 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많이 못되게 굴었지?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우진 씨 잘못은 아니에요. 우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괴롭히는 걸 알면서 막지 못했어. 지은호는 우진을 안쓰럽게 봤습니다. 우진도 고성희의 피해자구나. 우진 씨,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우진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나 너한테 부탁이 있어. 지은호가 물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우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엄마한테 내가 여기 왔다고 말하지 마. 지은호가 놀랐습니다. 왜요? 우진이 대답했어요. 엄마가 나를 찾으면 또 병원으로 끌고 갈 거야. 나는 이제 그런 삶 싫어. 지은호는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말 안 할게요. 우진이 안도했어요. 고마워, 은호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우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은호야, 우리 친해질 수 있을까? 지은호는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쌍둥이 동생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화려한 날들 계속합니다. 이지혁은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아버지, 수빈이, 박성재. 모든 게 꼬여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한숨을 쉬며 걷고 있었어요. 그때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호였어요. 지은호는 장을 보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은호를 만난 게 며칠 만인지. 이지혁은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은호 씨. 지은호가 돌아섰습니다. 이지혁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부장님. 지은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이지혁은 그 차가움에 가슴이 아팠어요. 은호 씨,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은호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는 중이에요. 이지혁이 물었어요. 혹시 같이 걸어도 될까요? 지은호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상사니까요. 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지은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이지혁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은호가 불편해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지혁은 용기를 냈습니다. 은호 씨,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은호가 멈춰섰습니다. 무슨 얘기요? 이지혁도 멈춰서서 지은호를 바라봤어요. 우리 과거 얘기요. 나, 은호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난 일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어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봤습니다. 부장님이 후회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이지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 씨,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부장님,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일만 하고 싶어요. 이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호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었거든요. 지은호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지혁도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어요. 지은호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저 들어갈게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붙잡았습니다. 은호 씨, 잠깐만요. 지은호가 돌아섰어요. 뭐예요? 이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아직도 은호 씨를 좋아해요.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장님. 지은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내가 바보같이 은호 씨를 놓쳤어요. 정략 결혼을 택했죠. 근데 그게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결혼식도 취소됐고 은호 씨도 잃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 그만하세요. 저는 이제 부장님한테 아무 감정 없어요.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아무 감정도 없어요?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없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지은호는 아직도 이지혁을 완전히 잊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상처받기 싫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거짓말을 눈치챘습니다. 은호 씨, 나한테 정직해져요. 은호 씨도 아직 나를 완전히 못 잊었잖아요. 지은호가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럼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해봐요. 나를 하나도 안 좋아한다고. 지은호는 이지혁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의 눈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저 들어갈래요. 지은호는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지혁은 그 자리에 서서 식당을 바라봤어요. 은호, 너도 아직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지혁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지은호가 완전히 마음을 닫은 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지혁은 결심했어요. 은호를 다시 찾을 거야. 꼭. 고성희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이틀 동안 한우진을 찾아 서울 전역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거든요.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은호네 식당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고성희는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우진이 식당 안에 있었던 겁니다. 지은호와 테이블에 앉아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진이가 은호랑 있었어? 고성희는 당장 식당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만약 들어가면 우진이가 또 도망갈 것 같았거든요. 고성희는 식당 밖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우진과 은호는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질투가 났습니다. 우진이가 나한테는 절대 안 웃더니 은호한테는 저렇게 웃네. 고성희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자신보다 쌍둥이 동생을 더 편하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한참 후 한우진이 식당을 나왔습니다. 고성희는 재빨리 숨었어요. 우진은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고성희는 우진을 따라갔어요. 우진은 근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고성희는 우진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알아낸 겁니다. 고성희는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어요. 혹시 20대 남자 방 번호 알 수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고성희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이거 받고 알려주세요. 직원은 돈을 보고 망설이다가 방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305호입니다. 고성희는 계단을 올라가 305호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진아, 엄마야. 문 열어. 안에서 우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여기 왔어? 고성희가 대답했습니다.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우진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고성희는 계속 두드렸습니다. 우진아, 문 열라니까. 하지만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화가 났어요. 한우진, 당장 문 안 열어? 그때 옆방 손님이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요. 조용히 좀 해요. 고성희는 할 수 없이 물러섰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모텔 복도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우진이 나올 때까지요. 박성재는 휴대폰으로 이수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빈아, 내일 밤 10시에 우리 집 앞 공원에서 보자. 이수빈이 답장을 보냈어요. 오빠, 나 외출 금지당했어. 못 나가. 박성재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창문으로 몰래 나와. 꼭 봐야 해. 이수빈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키면 큰일이지만 박성재를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이수빈은 결심했어요. 한 번만 나가자. 다음 날 밤 10시, 이수빈은 방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1층이라서 뛰어내리기 쉬웠어요. 이수빈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용히 공원으로 향했어요. 공원에는 박성재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을 본 박성재가 일어났어요. 수빈아. 이수빈이 박성재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오빠.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어요. 한참을 안고 있다가 이수빈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오빠, 우리 어떡해? 아버지가 완전 화나셨어. 박성재가 이수빈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방법 찾을게. 이수빈이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 박성재가 대답했어요. 내가 다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야. 회사도 새로 차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회장님한테 인정받을 거야. 이수빈은 박성재를 믿었습니다. 오빠, 나도 도와줄게.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아버지 말씀 잘 들어. 나한테 미움받으면 안 돼. 이수빈이 반박했어요. 싫어. 나는 오빠 편이야. 박성재는 이수빈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수빈아. 내가 꼭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 서로에 대한 사랑, 모든 걸 나눴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 자정이 됐어요. 이수빈이 일어났습니다. 오빠, 나 이제 가봐야 해. 아버지가 눈치채실 것 같아. 박성재가 이수빈을 배웅했습니다.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이수빈이 창문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이상철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수빈아, 어디 갔다 오니? 이수빈은 얼어붙었습니다. 이상철은 창문 밖을 봤습니다. 박성재가 서 있었어요. 이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성재, 네가 내 딸을 꼬신 거야? 박성재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상철이 소리쳤어요.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박성재는 할 수 없이 돌아섰습니다. 이수빈이 울며 소리쳤어요. 오빠. 하지만 박성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이수빈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너 이제 방문 잠그고 지낼 거야. 이수빈은 울면서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치강호는 요리학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강호야, 너 실력이 많이 늘었다. 치강호는 뿌듯했습니다. 요리가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지강호를 불렀어요. 강호야, 다음 달에 요리 대회가 있는데 나가볼래? 지강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번에는 1등 목표로 해보자. 지강호는 기뻤습니다. 지난번 대회에서 2등 했었거든요. 지강호는 집에 와서 엄마 정순이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다음 달에 요리 대회 나가. 정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강호 대단하다. 지강호는 엄마의 칭찬에 힘이 났어요. 하지만 지강호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대회 참가비가 50만 원이었거든요. 집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엄마한테 말하기 힘들었어요. 지강호는 알바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알바해서 참가비를 모으기로요. 지강호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학원 끝나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요리 대회를 위해 참았습니다. 정순이는 아들이 늦게 들어오는 걸 걱정했어요. 강호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지강호는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걱정 마. 친구들이랑 공부하고 와. 정순이는 아들을 믿었어요. 지강호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알바를 했고 드디어 50만 원을 모았습니다. 지강호는 대회 참가 신청을 했어요. 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강호는 긴장됐지만 자신감도 있었어요. 집에서 몇 번이고 연습했거든요.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심호흡을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강호는 정순이 엄마가 가르쳐준 비법 된장찌개를 만들기로 했어요. 지강호는 집중해서 요리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불 조절하고 간을 맞추고 모든 걸 완벽하게 했어요.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지강호의 된장찌개를 맛봤어요. 맛있는데? 이거 정말 깊은 맛이 나는데? 지강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왔어요. 3등 김민수, 2등 박지훈. 지강호는 긴장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리고 1등은 지강호. 지강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등. 정말 1등을 한 겁니다. 지강호는 무대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상금도 200만 원이나 받았어요. 지강호는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트로피를 보여줬어요. 엄마, 나 1등 했어. 정순이는 아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강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지강호는 상금으로 엄마한테 선물을 사줬어요. 예쁜 옷이었습니다. 정순이는 감동했어요. 강호야, 고마워. 지강호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큰 식당 차려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정순이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강호 꼭 성공하자. 모자는 서로를 안으며 행복해했어요.
며칠 후 박진석의 생일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가족들을 모아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박성재는 회사를 그만뒀고 박영란은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했으니까요. 생일 케이크를 앞에 두고 박진석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박성재와 박영란가 없었어요. 박진석은 쓸쓸했습니다. 내 생일인데 자식들이 없구나. 박진석은 초를 끄며 소원을 빌었어요. 제발 우리 가족이 다시 화합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고성이가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손에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진석은 놀랐습니다. 성재야. 박성재는 거실로 들어와 박진석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박진석은 선물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재야, 고맙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 아버지 아들이에요. 회사는 그만뒀지만 가족은 못 그만둬요. 박진석은 박성재를 안았습니다. 성재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심했지. 박성재도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부자는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박영란도 들어왔습니다. 박영란은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박진석은 딸을 보며 울었습니다. 영란야. 박영란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저 웹툰 작가 할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제 인생에서 빠질 순 없어요. 박진석은 딸을 안았습니다. 영란야. 알았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버지가 응원할게. 박영란은 감동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모여 생일 파티를 즐겼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각 이상철 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상철은 걱정돼서 방문을 두드렸어요. 수빈아, 밥 먹어야지.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이수빈이 없었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깜짝 놀랐어요. 수빈이가 또 나갔구나. 이상철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이수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이수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빈아, 괜찮아?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나 이제 아버지 말 안 들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거야. 박성재는 이수빈을 안았어요. 수빈아, 고마워. 나 때문에 힘들지? 이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나도 오빠랑 있고 싶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카페 밖에서 이상철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이상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성재, 네가 끝까지 내 딸을 놓지 않는구나.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